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급등했습니다. CPI 발표에 따라서 방향성을 결정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윗방향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7%가 넘게 올랐어요. S&P 500 지수가 어제 내려갔던 거 다 감안하고 이제 4,300 지난 전고점 있었던 패턴으로 추세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걸 뚫으러 이 부분을 뚫으러 이제 올라갈 것 같고요. 여기까지 도달한 이후에 뚫릴 거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상황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11월에 특별한 이슈가 지금 없습니다. 선거 끝났죠. 그 다음에 CPI 나왔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고용을 볼 건데, 고용 지표는 급격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긍정적이라면 산타랠리라고 하는 단어까지 들어보고 그것이 일정 부분 실현된 뒤에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전고점 수준 요 4,300원저리 S&P 500 지수로 요 원저리 갔다가 다시 눈치를 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요번에 올라온 걸 보면은 가장 주된 이유는 CPI 지수가 급락했거든요. 어제 나온 거 보면 여기 CPI 전월 대비 CPI가 이 0.6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난번에 이게 문제였죠. 코어가 문제가 아니었고 전체 CPI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전월 대비 증가율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0.4는 똑같아요. 원래 증가할 거라고 예측이 됐는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예측치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어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코어는 계속 떨어지는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고 상당히 강도가 높게 빠졌어요. 전월 대비. 그래서 이게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주가는 급등했고 10년 국채 수익률은 급락했습니다. 어제 국채 수익률 뭐 일본 채권 매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긴 하지만 정점 언저리에 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 드리긴 했었죠. 정점을 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얘가 쾌속도로 이렇게 쭉 밑으로 밀려 내려올 거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얘가 일정 부분 옆으로 다시 개걸음을 치는 모습을 볼 거고요. 이게 다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얘는 다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게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국채를 매도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경기 수축 국면으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채권, 국채 수익률은 아랫방으로 흘러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점을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로 지금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금값은 약간 들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값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강의 중에도 금값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추세적 상승이 아니고요. 단기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떤 강의에 들어가니까 이 추세적으로 중장기로 금을 투자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 이제 의견이 그러셨고 저는 금은 중장기 투자 대안이 아닙니다. 이건 단기 배팅을 해야 될 대상이고, 얘가 이제 달러 인덱스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금값이 약간 들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는 계속 드렸고, 그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다 튀고 있는 거죠. 거꾸로 다 내려갔던 게 다 튀고 있는 거예요. 금값, 주식, 채권 가격이 전부 다 내려가고 있었는데 다 반대 방향으로 튀고 있는 겁니다. 그 채권 수익률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값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달러 자산, 달러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가장 최고였는데 그게 이제 깨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패턴이 터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 그 부분은 저는 고용 지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보면은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데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두 번째 경제 지표, 이거는 계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숫자들이에요. 좀 전에 봤던 거는 이제 최초 실업이 발생하고 처음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평균 이동 평균선이고, 얘는 실업 이후에 계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숫자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상으로 보면 이 고점을 뚫었죠. 여기 저점도 바닥을 만들었고요. 고점도 뚫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보여드렸지만 잡컷에서 대규모로 계속 그 해고 액션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빅테크와 관련된 큰 규모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좀 위기를 느낀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고용지표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고용지표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다른 경제지표도 좀 내려올 것 같은데 시그널과 관련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표는 뭘 것 같으냐? 일단은 예전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T10Y3M이라고 하는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이 경제지표 장당기 금리 역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T10Y, 2Y는 이미 이제 일찍 그 장당기 금리가 역전되고 얘가 지금 뒤늦게 따라왔거든요. 보시면 최근 심도가 아주 깊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리 꽂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얘가 이렇게 세차게 내리 꽂은 뒤에는 이 경기 수축하고 시차가 얼마 안 됩니다. 여기가 좀 길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여기 바닥이 여기라 그러면 한 6, 7개월 만에 경기 수축분에 진입했거든요. 물론 이 중간에 주식이 고점을 맞이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 경기 수축 국면으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다 제가 데이터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거 연준의 기준금리 데이터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를 잘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저점을 찍고 위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과정 중에 기준금리 내려옵니다. 두 번째 패턴을 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 보시면 자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죠. 기준금리 내려오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터질 때도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터질 때는 이미 기준금리가 한참 전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데 내려오고 있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곧 저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얘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일 것 같은데 향후에 연준이 기준금리 계속 올리다가 내린다는 시그널을 던지면 그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상황이 전환됐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상승 강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상승 강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그런 시그널을 일정 부분 무시하고 조금 더 뻗어나가면서 붕괴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패턴은 우리가 애진하게 주식시장이 일찍 깨졌죠. 일찍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뒤늦게 이제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시기 올 초에 있었던 이 시기는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깨져야 되는 게 이렇게 흔들렸던 가장 주된 이유는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흔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경기 수축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닙니다. 그 뒤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강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용어가 잠깐 생각이 안 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쭉쭉쭉 밀려 내려왔고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면서 쭉쭉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그게 멈추고 금리 인상 속도가 멈출 거라는 생각 때문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쭉 올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10년 국채 수익률을 이 올라가는 게 멈추고 이 스프레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되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액션을 취할 건데 연준의 두 개 타겟이 인플레이션하고 완전 고용이거든요. 그런데 고용지표가 꾸물꾸물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꾸물딱꾸물딱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연준은 그러면서 그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꼬물딱꼬물딱 내려오면 연준은 고용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실제로 내릴 것 같은 뉘앙스가 전 시장에 전달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은 고점을 치거나 이미 그 전에 고점을 치고 추세적으로는 내려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지만 고용 지표를 인플레이션 지표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고용 지표의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하는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준이 거기에 어떻게 태도를 보이는지 연준 뉘앙스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은 저점보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점은 뭐 특정한 시그널이 딱 발생하면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최종 조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이는데 고점은 둥글게 넘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저점은 V자로 넘어가고 거기에다가 또 최근에 이미 이게 깨져와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 반등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시장이 조정이 완전히 끝나고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새로운 상승장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다시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요인일 뿐이고요. 오늘의 계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